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는 지금 이제 HR 관점에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만 이제 생성형 AI는 사실 우리가 늦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벌써부터 시작한 때는 2023년 3월 달에 챗GPT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일본 기업들은 2023년 4월부터 정부가 나서서 쓰면서 기업 사례로는 제일 많은 게 미국이고 정부 공공 사례로는 제일 많은 게 일본입니다. 이 두 개가 앞서서 나갔고요. 그래서 이미 지난 2년 동안 입증이 다 돼 있다. 어느 정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다 입증을 해봤다. 우리나라가 늦어서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 9월부터 엄청난 관심도를 갖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CIO 서밋이라는 걸 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분야의 대기업들이 나와서 했는데 LS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조잖아요. 거기서 이미 10,000명이 매달 쓰고 있다. 매일 쓰고 있다. 그래서 1년 동안 써보니까 하루 8시간 중에 30분 정도 생산성 향상이 있었다. 이런 이제 효과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늦었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빠르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러면 바로 저 산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동적인 움직임이 한국에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이미 입증된 것들이 어떻게 입증됐는지를 우리가 HR 관점에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AI 그러면 기존적으로 나왔던 게 2016년에 알파고잖아요. 그래서 알파고가 나온 다음에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엄청나게 떠들고 이게 엄청나게 세상을 바꿀 것처럼 우리가 얘기해 왔는데 한 3년쯤 지나니까 된 게 없어요. 여러분 업무에서 된 게 없잖아요. 내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AI라고는 하이 빅스비 이거밖에 없잖아요. 차에 타가지고 나 어디 갈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2017년부터 어마무시하게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했지만 3년쯤 딱 지나니까 야,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문제고, 두 번째는 그렇게 효과적으로 딱 오는 분야가 아니야. 과거의 정보화 전환하고는 달라. 이렇게 이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디지털 전환의 연옥 현상이라고 그래요. 천당도 아닌 것이 지옥도 아닌 것이 계속 돈만 들어가고 관심은 갔는데 우리나라 디모 그룹처럼 중간에 성과 안 나니까 한 3번쯤 잘리고 그렇게 돼도 잘 안 되는 이런 분야로 가다가 2023년 아까 얘기했지만 2022년 11월 30일 날 서비스가 나오면서 2023년 3월 달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걸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내놓으면서 이것이 미국 경영자들의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그때 또 3월 달에 플러그인 서비스가 같이 나오면서 미국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기업들이 2023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급격하게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60%에 가까운 기업들이 다 썼고, 써보니까 다른 게 뭐냐면 우리 과거의 AI, 이걸 우리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판단형 AI라고 그러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생성형 AI, 두 개로 우리가 조각을 나눠요. 그래서 기업은 이제 두 개의 AI를 어떻게 저글링을 잘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된 거죠. 판단형 AI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정형화된 데이터를 많이 처리해서 어떤 특정 분야에 쓰여요. 그죠? 범용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성형 AI는 이미 학습된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내 생활 속에 쓸 수 있는, 일에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게 자꾸 먼저 넘어가는데 제가 이건 못 따라서 그런지 이게 잘 빨리 안 되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써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냐? 지난 2년 동안 써보니까 1년 정도 이제 성과를 측정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거죠. 전 세계 500대 기업의 상위 500대 기업의 92%가 1년 만에 다 기업형으로 도입해서 쓰고 있다.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벌써 2023년에 30%에 달했습니다.
제가 책을 낼 때 조사를 해보면 지자체 같은 정부 지자체에 62개 지자체가 이미 일본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오픈 AI가 2023년부터 이미 직원들을 일본에 파견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정부와 기업들을 지원을 했고요. 도쿄 오피스를 그래서 열었습니다. 자, 1년 동안 써보니까 맥킨지가 해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느냐. 여기 보시다시피 각 분야별로 이미 30%에서 50%까지 있다라는 거고, 특히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 동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해고돼서 재교육을 받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만 20만 명에 이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기업이 생산성이 안 오른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에 이거 쓰면 퇴사해야 했던 삼성전자가 변화를 한 거죠. 2024년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우스라는 걸 받아서 했고요. 가우스를 자체적으로 많은 것을 개발해서 쓰려고 하다가 1년 써보고 이제 올해 또 결정을 해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우스를 올해 아마 뺄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범용 서비스로 전환하고 기초는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와 같이 독특한 분야만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상황을 변화를 했고요. 정부 공공은 우리가 안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대한민국 공군이 5월 달에 이미 썼습니다. 이걸 쓴 이유는 그 1년 전에 이미 미국의 국방부가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썼고요.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문체부의 전 기관 평가위원인데 이미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뭐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챗GPT를 이미 서비스로 활용을 작년부터 다 해왔고요. 올해는 AICC라고 그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정부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바리도 쓰고 쪽바리도 다 쓴다. 나만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각도를 이제 이거는 하느냐 마느냐 뭐 선택이냐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이다. 그래서 가트너 그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성과가 입증됐어.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많은 성과가 있었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거냐. 두 가지 모델로 발전한다. 하나는 산업별 또는 기능별로 도메인별로 이 도메인이라는 건 산업도 있고 기능도 있는 거예요. ERP도 그렇잖아요. 산업용 도메인별로 발전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간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AI 에이전트로 발전을 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CES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이브 인이잖아요. 근데 다이브 인 다음이 뭐냐면 다이브 인 AI 유비쿼터스의 약자입니다. 뒤를 뺐어요. AI 유비쿼터스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로 됐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는 여기에 생성형 AI를 거의 70% 쓰고 있는 Z세대가 등장하면서 조직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들과 함께. 두 번째는 각 산업에 모두 이것이 쓰이는 형태로 발전이 됐고 뭐 삼성전자도 TV에 코파일럿을 합성해서 내놨고요. LG전자도 내놓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기업들이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 엔비디아 계시던데 엔비디아도 물론 중요한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챗GPT만 보더라도 벌써 다양한 기능으로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멀티모달 게임으로도 들어가 여기 시그마 해놨잖아요. 멀티모달에 이미 챗GPT라는 이름 아예 서로 다른 AI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보시듯이 GPTs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미래 행보입니다. GPTs 단순하게 앞에 왼쪽 걸 쓰면 이제 초짜 레벨이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중짜 레벨이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GPTs를 우리가 기업에서 이미 쓰고 있고 개인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히든 IT가 뭐냐면 기업에선 도입을 안 해주는데 이미 사람들은 자기 돈 들여서 쓰면서 일을 하고 있는 형태를 히든 IT라고 합니다. 섀도우 IT, 죄송합니다. 섀도우 오브 IT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자 속에 조직이 지원 안 해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미 자기 돈을 들여서 전부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형태의 이제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가트너 그룹은 뭐라 그러느냐? 에이전트 AI가 기본적으로 미래의 조직을 바꿀 거다. 어떻게 바꾸느냐? 바로 플랜 두 C의 기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경영의 3대 사이클은 플랜 두 C예요. 최고경영층은 플래너를 하고 실무자는 두를 하고 관리자는 C를 합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균형을 맞춰가는데 두와 C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집단형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간 관리자와 실무자의 레벨의 영역이 점점 희석될 것이다. 우리가 과거서부터 학습 조직이니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형 조직이니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현된 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성형 AI가 도입돼 보니까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면 AI 에이전트는 뭐냐?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우리가 에이전트 그러면 스파이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특정한 분야에서 어떤 왕성한 자기 독립적인 위에 지시를 안 받고 혼자 뭐 돌아다니면서 뭔가 한다. 007. 그러니까 회사에 007을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I는 기본적으로 진화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걸 사람처럼 생각하면 얘네도 진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냥 도입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IT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화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HR 입장에서는 이제 몇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지능과 AI 지능을 어떻게 혼합할 거냐. 이거를 요즘 저희 용어로는 뭐라냐면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라고 그래요. 휴먼 인텔리전스와 AI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혼합시켜서 일하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HR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개잖아요. 하나는 써먹는 HR, 또 하나는 키우는 HR. HR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써먹는 HR, 그러면서 채용해서 써먹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키워야 되잖아요. 이 두 개의 HR이 중요한데 얘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돋아들여서 우리가 쓸 거냐? 두 번째는 어떻게 키울 거냐? 이 두 개가 휴먼 인텔리전스의 HR과 AI 에이전트의 HR이 결합돼서 발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트너드 에티켓스 지금은 0%지만 앞으로 기업의 15%는 AI 에이전트와 함께 일할 것이다. 얼마 동안? 길지도 않잖아요. 3년 후에. 자, 이런 정도로 빠르게 되고 있다. 그러면 어느 분야에 쓸 거냐? 이건 뭐 제가 만든 모델입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AI 에이전트는 두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하나는 수직적인 레벨을 보면 어플리케이션으로 쓸 수가 있고 하나는 실체랑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객을 위해서 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분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다양하게 이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 AI 중에 가장 유명한 사례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콜센터입니다. 우리가 콜센터는 1994년 LG전자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서 1995년에 삼성전자 만들고 현대자동차 만들면서 쭉 퍼져왔잖아요. 지금 30년 썼습니다. 30년 써보니까 제일 불편한 건 뭐냐 하면 24시간 365일 못한다. 궁금한 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만 있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는 전화하면 띠띠거린다. 세 번째는 다 외주주니까 고객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상품 개발이나 내부 마케팅에 쓰질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건비나 이런 문제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외주를 줘가지고 아웃사이드 조직에서 하고 기업 내부에서 하는 그룹사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제조와 서비스를 분리해놓고 거기서 담당을 하니까 이쪽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객의 소리를 잘 못 듣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온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분야가 지금 에이전틱 AI가 제일 쓰이는 분야인데요. 요거 틀어 앉으실래요? 앞에 거. 이거 잘 안 돼. 여기 떨어지니까 잘 안 됩니다. 이것만 좀 눌러주시면 돼요. 옆에. 자, 여기 보시는 얘는 유명한 아멜리아라는 이미 입증된 AI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로 아주 유명한 친구예요. 전 세계 AICC의 마켓 셰어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Your shampoo will be there shortly. That's great. Thanks so much. Is there anything else I may assist you with this morning? Actually, yes. I'm overbooked with morning meetings tomorrow, and I think I may need to delay my checkout. Of course. We would be happy to offer you a 3 p.m. complimentary checkout. Is that okay? Great, yes. 3 o'clock should be fine. Do you need assistance with any other matter? No, I'm good. Thank you, Mr. Williams. Have a great... 얘는 뭐 하고 있을까요? 딱 전화를 하니까 벌써 DB를 찾아가지고 이 룸에 누가 묵고 있다를 알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말을 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 내일 예약이 많은데 체크아웃을 늦춰줘. 원래 체크아웃은 11시까지예요. 근데 VIP만 3시까지 가능해요. 근데 얘는 벌써 VIP라는 걸 알고 지가 결정을 해서 3시로 바꿔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DB까지 다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자율적으로 자기 혼자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AI 에이전트는 챗GPT가 할 수 있냐? 어려운 문제죠. 왜 어려운 문제냐? 이 회사의 기본적인 이 회사만의 독특한 규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고객을 상대하는 기술은 일반적으로 묻고 답하는 능력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객이 막 화를 낼 때 이 사람은 화내고 있구나, 쉬운 얘기로 하고, 그죠? 계속 막 욕을 하면, 막 화를 내면 저는 사실은 AI예요 뭐 이런다든가, 그죠? 막 거시기한데 말이 하고 모르는 용어를 쓰면 인간 동료를 바꿔줄 줄 안다든가, 이런 능력들을 같이 개발을 해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만 별도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대한 생성형 AI에서 추출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지식증류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증류. 지식증류를 해서 얘의 그런 독특한 영역의 능력을 키워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회사의 정책과 고객 응대에 대한 규칙을 학습시켜야 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증류라는 거가 파인 튜닝이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자, 그거는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해외 사례는 많이 있어요.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보험회사는 상담하는데 뭐 AI 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험회사는 정말 돈 새 나가는 거 중에 하나가 사기 보험 사기잖아요. 그럼 보험 사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이 이제 전화가 와서 하고 있는데 보험이 사기냐 아니냐를 응대하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많은 보험 청구 건수 중에. 그때 이제 직원을 도와주는 에이전트를 개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생성형 AI를 훈련시켜 갖고 얘가 딱 보고 옆에서 있다가 직원한테 도와주는 거죠. 야, 내가 볼 때는 사기 같아. 사기일 확률, 얘는 확률적으로 얘기하니까 사기일 확률 60% 정도 돼. 내가 너 도와줄까? 오케이 눌러주면 얘는 자기 독자적으로 얘기를 들으면서 활동을 하면서 유사 사례를 이 사람이 청구했는지 안 했는지, 야, 이 사람 유사 사례를 많이 청구했어. 그러면 사기일 확률 높잖아요, 우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야, 목소리가 자꾸 떨려. 요거 한번 물어봐. 탁 던져주는 거예요. 탁 물어봤더니 훅 들어오니까 더 떨릴 거 아니에요. 야, 이 사람 문제 있어. 한 70% 정도 문제 있어. 그러면 즉각 멈추고 현장 검사를 나가게끔 이렇게 규정을 해서 같이 일하게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미 그런 걸 하고 있고요. CES에서는 제품과 결합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 자체도 뭐라고 하냐면 TV와 결합을 했고, 앞으로 모든 거에 생성형 AI를 붙이겠다고 선언을 했고,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저 위에 있는 게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여러분 글로벌 컨퍼런스에 가시면 한국말로 안 해주잖아요. 그죠? 영어로 하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꼭 회사에서 외국 보내주면 꼭 들어와서 보고서 쓰라 그러잖아요. 잘 들리지도 않는데 자료도 안 나눠주고 오늘처럼 막 떠들어대는데 막 그걸 갖다가 언제 정리해? 이게 그 상품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앱에서 이거 하나 나눠주면 딱 끼고, 너 어느 나라에 있니? 그러면 한국에. 나는 캄보디아. 나는 어디? 해주면 생성 챗GPT가 옆에서 돌아가면서 번역은 얘가 다 해주는 거야, 실시간 번역은. 그리고 나서 돈을 조금 내야지. 돈을 조금 더 내면 보고서까지 만들어줘. 야, 이거 좋잖아요. 오늘 보고서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네. 자, 그렇게 하고 있다. 자꾸 여기를 가야. 네. 이제 그러면 우리가 AI 에이전트가 있고요. 또 하나 용어가 에이전틱 AI가 있어요. AI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독립성과 독립성과 스스로 뭔가 어떤 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시키죠. 두 가지라 그랬죠. 지식 증류와 파인 튜닝이 된 친구를 우리가 AI 에이전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능에다 쓸 수가 있어요. 기능으로. 예를 들어서 고품질의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라는 생성형 AI를 쓴다. 그러면 그거는 옆에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밑에 내 작업에 맞는 아이콘들이 딱 있어요. 뭐가 있냐면
SQL PDF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 PDF 분석. 그 다음에 여기는 데이터 애널리스트하는 엑셀 분석 전용. 얘는 뭐 전용? 뭐 전용이 있어서 내가 일하다가 탁탁탁탁 가져다 쓰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일본에서 엄청나게 팔린 마우스예요. 마우스 가운데를 딱 누르면 현재 작업을 딱 얘가 읽고 필요한 기능이 다다다닥 떠. 뭐 이런 형태들은 엄청난 생산성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은 필요한데 걔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그게 바로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에이전틱 AI라는 건 기능별로 아직 독립성까지는 없지만 인간을 옆에서 도와주는 레벨이 조금 낮은 애들도 있고 아예 독립적으로 좀 아까 보신 것처럼 아멜리아처럼 독립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편차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에이전틱 AI라고 해요. 자, 그래서 거기에는 이미 챗GPT 안에 30만 개 이상의 앱이 있고 30만 개 이상의 앱 중에서 비즈니스맨들한테 입증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데이터 애널리스트 8시간 걸리던 일을 1시간 만에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LS 산전에서 10,000명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월 들어가는 돈, 이거 코파일럿으로 월 들어가는 돈, 제가 저번 주에 직접 큰 컨퍼런스에서 패널 디스커션을 했는데 월 1,000만 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년에 기대 수익은 280억. 30분, 8시간 걸리던 일을 하루에 30분씩 줄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회사 입증을 했고 올해는 어떻게 하느냐? 올해는 이제 에이전틱 AI로 가겠다. 작년 1년 동안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가 이미 쓰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죠. 직원 교육용으로 별도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외국 기업들은. 그래서 챗GPT의 지식 증류화, 했잖아요. 지식 증류를 시키고 파인 튜닝을 딱 시켜가지고 우리 회사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죠.